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이 아저씨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로 뉴스에 몇 번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카드 회사 사장 별로 관심도 없잖아. 관심도 없는데. 이 사람이 이게 서강대 출신인데, 이게 금융 쪽 보면 희한하게 서강대 라인이 좀 강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뵙는 분들 중에서도 서강대 라인이 좀 있거든. 서강대끼리 좀 센 게 좀 있더라고, 희한하게 금융 쪽은. 근데 이분도 그런 서강대 라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카드가 아니라 하나은행의 부행장일 때 처음으로 금감원에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금융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농담 삼아서 그 얘기 한단 말이야, 술 먹으면서. 그래도 금융 쪽에 일하고 있으면 경제사범으로 금감원에는 한번 끌려가 봐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 사람이 했거든.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 한참 난리가 됐던 그 DLF 사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DLF 사태, DLS였나 DLF였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이게 약간 불안조 판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ELS랑 DLS 같은 건 봤을 때는 기초자산 차이라 보시면 돼. 그래서 ELS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갖고 이제 기술자산이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지수로 많이 만들어져.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스텝다운형으로 해가지고 코스피 항생 이쪽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주가가 아니라 다른 기초자산으로 넘어가면 이게 DLS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 은, 커머더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들 있잖아. 금리 이런 거. 그래갖고 당시에 DLF 사태가 몇 년 전이었지. 엄청 시끄러웠어. 그때 기초자산이 독일 국채금리였는데 이게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실제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졌거든. 그때 손익구조가 딱 변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 돈을 엄청 많이 말아먹었거든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걸 오지게 많이 팔아먹었던 게 하나은행이었던 거야 당시에. 그것도 불안전 판매로.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 이거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걔들도 팔면서도 이제 독일 그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겠지.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한번 이제 금감원에 끌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카드 사장이 되고 나서 또 사고를 친 거야. 근데 그 사고가 뭐였냐면 특별한 게 아니라 간부회의에서 막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야, 이 게이셔게로 얘기를 막말한 게 있는데, 근데 난 사실 그게 막말까지는 잘 모르겠고 난 충분히 이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얘기를 끄집고 온 거야.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그 회의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게 룸살롱, 우리가 여자를 구할 때 예를 들어 룸살롱을 갈 때는 목표가 딱 하나야. 그러니까 이쁜 여자라고. 근데 이쁜 여자에는 단가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오늘 갔을 때 옆에 앉으면 20만원 얼마, 시간당 얼마, 이 차지가 명확하다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미묘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게 왜 미묘하냐면,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내가 오늘 하루 즐겁게 노는 거면 상관이 없겠는데, 근데 그런 여자랑 평생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여자랑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너라면 그런 여자랑 살겠냐? 절대로 씨발 그런 여자랑은 안 살지.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였거든. 카드를 고르는 일은 애인이 아니라 와이프를 고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듣기에 되게 그럴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카드를 고르는 일은 애인이 아니라 와이프를 고르는 일이다, 이 얘기를 듣는 거야. 그래서 난 이 얘기 듣고 오 브라보 이랬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야 씨발 도대체 어딜 가면 TC가 20만원이 나오냐 TC가.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양주 먹으면서 폼 잡는 거 존나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는 잘 안 간다고 하기에는 바로 어제 가서 또 헤네시 빨았는데 근데 보통 바에 가면 TC가 붙는 데도 있거든요 요새는요. 보통은 안 받는 데가 더 많지 TC를. 근데 대신 TC를 안 받는 데는 보면 여자들이 전투 배식을 해. 술을 먹으면 양주를 존나 전투 배식 드링킹 오지게 하거든. 진짜 미친듯이 먹는데 TC가 오히려 좀 편하단 말이야. 차분하게 얘기도 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또 여자들도 되게 이뻐 보통. 그래. 그래서 분명히 이쁜 여자엔 단가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런 여자를 평생 만나라고 하면 만날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들이죠. 왜 매일 단가를 이렇게 욕을 하고 매번 줘야 되잖아. 그런 여자를 만날 수는 없거든. 근데 요즘 보면 결혼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매번 이제 계속 단가를 요구하는 여자들이잖아. 내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정말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책녀와 사랑 이야기라고 해갖고, 책녀는 몸을 팔지만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정상적인 여자는 사랑을 원하고 인생의 파트너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책녀들한테 이게 뭐 이게 빡칠 이유도 없는 거지. 성을 쉽게 사고 쉽게 파는 사회일수록 그런 사랑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남성과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책녀처럼 이렇게 뭔가 이제 내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않는다면 사랑, 이해, 배려라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이제 물론 이제 물질적인 건 어느 정도 볼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그런 걸 다 같이 고른다면 이런 여자들은 매춘 합법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이 사회에 그런 뭔가 사랑이란 게 정말로 실종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여자들은 기를 쓰고 매춘을 반대한다는 거지. 왜냐면 자기가 그런 이제 책녀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요즘 보면 결혼 풍토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뭔가 사랑의 가치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는 것들인데,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진짜 이런 걸 보면 요새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매매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우리가 국제 결혼을 두고도 매매혼이라는 얘기를. 근데 사실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매매혼이라고 이제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좀 약간 기가 차거든. 남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매매혼이란 말이야. 남자들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다 그런 매매혼처럼 느껴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말 그대로 이제 계속 이제 내놔 이런 것들. 장경훈 사장이 말하는 그런 이제 애인 같은 여자들 있잖아. 와이프가 아닌 애인 같은 여자 계속 내놔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요. 항상 그래. 항상 내가 사랑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되게 어김없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젊을 때 사랑을 해봐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젊으면 젊을수록 이런 사랑을 하는 게 되게 쉬워. 근데 나이가 들면 순수하게 사랑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뭔가 좀 이제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 여자친구한테도 얘기 들으면 학교에 가면 그런 여현 빠진 남자들 좀 많이 본대. 그런 애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멀쩡한 여자한테 와가지고 맨날 그런데 야 너 여시하냐? 야 너 메갈하냐? 오마다냐? 이런 걸 물어본대. 그러면 그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여자들 사이에서는 배척을 당하게 된대. 또 그게 왜 배척을 당하게 되냐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남자가 되게 경직돼 보이잖아, 사실. 되게 경직돼 보이잖아. 그 모습 자체가 그게. 왠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굳이 빼미를 하지 않고, 내가 여초를 하지 않고, 메갈 오마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경직돼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왠지 얘랑 엮이기가 싫은 거지.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나중에 더치페 안 하면 나한테 존나 욕할 것 같고 있잖아,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배척당하게 된다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 왜냐면, 여자친구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애들이 또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또 여자를 또 되게 좋아한대. 여자를 진짜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는 애들, 되게 아이러니컬하지. 진짜 좋아하는 애들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남자로서는 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정말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혐에 빠진 경우도 많단 말이야. 왜? 결국엔 사랑이란 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악만 차게 되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역설인 것 같기도 해. 그 여초에서 여자들이 막 그런 거 한남충 뒤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한남이랑 결혼하잖아. 그치? 그래 놓고 이제 막 꺼이꺼이 하는 것처럼 뭔가 여자와 사랑을 원하는데, 여자를 혐오로 해서 이게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뭐 지금 요새 풍토 자체가 나도 뭐 이게 매번 충전시키는 거 있긴 있지. 근데 나도 충전시켜줘서 미안하긴 해.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연애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들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나이가 엄청 들어서 이제 다 포기하고 놔버릴 때쯤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렇게 놔버리기에는 이렇게 되게 이른 나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이게 좀 여염할 수 있단 말이야. 나도 여염이 있단 말이야,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굳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티를 내지는 않아. 왜? 그게 없어 보이는 걸 아니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의연하게 해서 연애해보고 또 사랑도 해보고, 사랑도 받아보면 또 받아본 놈이 계속 잘 받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면 결국엔 이제 장경훈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애인 같은 진짜 신용카드 같은 와이프를 신용카드 같은 와이프를 이제 만나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게 다 이어진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참 근데 되게 근데 내가 이 말 듣고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쓰는 카드가 전부 다 하나카드거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카드가
이게 써보면 좀 제법 괜찮은 게 좀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갖고 나는 비바 체크카드 쓰면서부터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은데, 정말로 이제 그 카드 사장의 철학이 있다 보니까 그 철학 따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이제 계속 이게 페이를 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내놔!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로 와이프 같은 그런 이제 하나카드 같은 그런 신용카드 같은 그런 여자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